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강민철입니다.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보고드렸던 안건 40건에 대하여 보고 2건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 38건 중 36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권한 가결되었으며 1건은 수정 의결, 1건은 계류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와 상하수업을 포함한 2024년도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시정 요구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상수 의원, 김종복 의원, 오문석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상수 의원, 김종복 의원, 오문석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월 12일 동탄에서 발생한 참혹한 데이트 폭력 사건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화성시가 여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과거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여성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운 도시입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1년 동안 수차례 신고와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시스템과 절차적 한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제도가 경고를 외면한 결과임을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화성시가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화성시는 경찰과의 실시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사항이 접수되는 즉시 임시 보호와 접근 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시 차원이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쉼터내 상담과 지원은 화성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핵심 영역입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의료, 법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화성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경찰, 복지, 법률, 심리 전문가 함께하는 여성 안전 전담 협의체를 설치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화성시가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안심 패키지 지원과 같은 범죄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예방의 한계가 분명히 보조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 인프라 확충과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화야 나서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화성시가 여성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를 인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예산 확보와 더불어 무엇보다 반드시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체감 가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통기가 테이프 폭력,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신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2026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 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화성특례시가 통합돌봄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 시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동안 화성특례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구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참여와 통합돌봄본부 운영을 바탕으로 돌봄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초석을 다졌으며 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성형 통합돌봄 모형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구상했으며 올해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복지, 주거 등 다직종, 다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제2차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추가 선정되어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에 맞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 부서 및 인력 확충 문제입니다. 통합돌봄에 관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전문성을 확보해야 했지만 아직 전담 조직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시가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담 조직에 대한 요구와 반영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의전팀, 기본사회팀 등과 같은 보여주기식이나 업적 포장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동안 통합돌봄 조직 마련에 소홀했던 점은 과오를 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제도 정비 등 체계 마련입니다. 통합돌봄의 계획 수립,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종합 판정, 사례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조례를 통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복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 지원 계획 수립, 사례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와 서비스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조기에 마련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민의 이해와 동참입니다. 통합돌봄의 수요자인 고령자, 장애인, 당사자들뿐 아니라 가족, 서비스 기관이 함께하는 정책 설명회나 포럼 등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을 충분히 홍보해야 합니다. 이제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까지 9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화성특례시가 통합돌봄 시행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돌보는 일에 우리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